홀로서기를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센터 김영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편집장을 했는데 시를 아주 잘 씁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잘해요. 누구한테 아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춘문예 네, 지금 현재 기자회견 간담회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10시부터 계속 인터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웅 기자님, 이 한강 작가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면은 이 문체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3번의 혁신가라고 불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승원 작가님 부친께서 사실 본인을 겸양하면서 딸하고 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뿌리가 이 한승원 작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DNA가 있다. 한승원 작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작가냐면 살아있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작가분이세요. 그런데 그 딸 역시 이 채식주의자는 이제 보면 처음에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추구하는데 이게 굉장히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주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어떤 그런 무시와 배제를 당합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욕망과 폭력의 본질을 소소한 소재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에게 다가간 근데 책을 읽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문장도 간결합니다. 그런데 네, 읽기 쉬워요. 술술 읽히는데 이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단단하고 굉장히 정교한데 뭐냐면 하나하나만 보면 집으로 치면은 못이고 그냥 벽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집을 지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저는 또 들여다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한강 작가가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역사로 옮아갔죠.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제주 항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겉핥기식으로가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서 기자 출신이라 취재도 하지만 이 섬세한 문체와 무엇보다 이 섬세한 마음으로 그 깊이 소년이 온다는 중3 학생이 보는 5.18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는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4.3인데 저는 그 작별하지 않는다의 어떤 하나의 이 표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강 작가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껍데기를 버리고 맨살로 나온 달팽이가 칼 위를 기어가면서 몸이 베인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작가로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작별하지 않는다 초반에 보면은 본인이 이 소년이 온다를 쓰고 얼마나 4년 5년 힘들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4.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번에 한림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 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직면한다.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위로와 치유를 준다. 이렇게 한림원이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평가입니다. 자, 책을 저희가 다 본 것처럼 자세히 책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좀 전에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13억 원 정도를 받았다. 거의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한강씨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요 이렇게 섬세한 문체의 글이 세상에 알려져서 수상까지 이어졌던 것 결국에는 이제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어느 분이 번역을 했느냐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어 쪽으로 데브라 스미스가 있고 일본 쪽도 있어요. 그 사토미 마리코라는 부분 제가 짧게 두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데브라 스미스는 본인이 원래 한국어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뒤에 오히려 이 채식주의자를 본인이 발견해서 본인이 번역도 사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번역하고 영국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거를 내달라 하고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평론가라든가 독자들한테 본인이 이메일을 보내는 홍보까지 맡아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커상 받을 때 한강 작가뿐 아니라 이 데브라 스미스 번역가도 함께 공동 수상을 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가 봅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이 사토미 마리코라는 일본 작가는 이 작별하지 않는 데가 제주 방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오키나와 사투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이 작가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전하려는, 예를 들어서 데브라 스미스도 언니, 형 이거를 시스터, 브라더가 아니라 언니, 형 이렇게 한국말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결국은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가져다 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 수상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리고 벌써부터 이 서점에서 이 책 구하려고 지금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쟁으로 가득했던 정치권, 뭐 연예인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축하를 보내고 있고, 이런 얘기도 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해요. 장관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천천히 읽기보다는 유튜브로 빨리빨리 영상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 쾌거를 얻으면서 서점가도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한강 작가의 책들만 모아둔 매대까지 벌써 생겨났고요. 벌써요?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 효과가 출판사 관련 주가에도 영향을 지금 예. 미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온라인 서점 관련주는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가격 제한폭이죠. 30%까지 주가가 지금 폭등을 했어요. 상한가까지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여야가 국정감사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젯밤 8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모습 보시죠. 아직도 대한민국 언론의 그 못된 작태를 그대로 믿고 생상납이라는 단어로 상대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런 제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2024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노벨 문학상 축하의 점에서 신동욱 의원 사과 안 해도 됩니다. 네, 양문석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국감에서 저렇게 정쟁을 벌이다가 네. 갑자기 좋은 지금 소식이 나오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하면서 서로 또 사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수상을 한 목소리로 축하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전부터 자신은 한강 작가의 이 오디오북을 들어왔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말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이 좋다면서 이번 쾌거가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스타죠. BTS의 멤버 B씨도 자신의 SNS에 한강 작가님, 저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군대에서 읽었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모처럼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 나왔는데, 자, 홍 기자님, 일단은 한강 작가가 어디까지 더 많은 것을 보여줄지 그냥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 작가가 역사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끌어옵니다. 나의 얘기로 끌어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쟁, 학살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질 수 있는지, 그러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커다란 이야기를 작게, 소박하게, 따뜻하게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강의 기적, 정말 홍 기자님이 거의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많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홍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건으로 저희가